안녕하세요. 동원사주입니다, 여러분. 자, 공부하는 즐거운 타임,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기초 적천수 경이 임계를 만나면, 페이지는 저한테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이 임계를 만난다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금이 간목을 만나고 을목을 만나고 해서 개까지 가겠네요. 자, 오늘 경금이 임계를 만나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금일간이 이렇게 임수를 만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아시잖아. 동원사주 팬덤들께서 엄청 공부하시더라고. 제가 전화사주를 많이 보는데 굉장히 학문적인 소양이 깊어요. 자, 식신입니다. 식신은 뭡니까? 옥과 밥이죠. 식신은 또 희생이고 음덕이며 보시고, 그리고 나보다 남한테 잘하는 것이 식신이 됩니다. 이 식신을 놓게 되면 나한테만 인색해. 나한테는 인색하고 남한테 잘해. 그게 식신의 그 성향입니다. 천간이 식신에 떠 있죠. 드러나 있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 천간에 뭔가 떠 있다. 그건 드러나는 것이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생술 하잖아요. 야, 어디 식당 갔는데 걔 밥 사주고 있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려지는 거라고요. 내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고요. 그게 천간에 드러나는 거라고요. 만약에 천간에 제가 드러났으면 그 사람 있어 보인다고요. 인수가 드러나 있으면, 인수가 떠 있으면 학자처럼 보여요. 인품이 있어 보여요. 관이 떠 있으면은 그냥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직장에 다니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천간에 뭔가 드러나 있다, 떠 있다는 얘기는 뭐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알려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지가 이렇게 해수가 있다, 임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임해는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간에 이게 없을 때 그런 겁니다. 없을 때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거야. 알려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행을 했는데 이거는 알려지지 않고 천간에 드러나는 거는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방송을 타고, 그죠? 뭐 광고에 뭐 잡지에 이렇게 실리게 되는 게 천간에 드러나는 것이다. 천간에 드러나지 않고 지지해 있는 것은 애써 알려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임수가 금생수, 경금이 식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생수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금생수로. 왜? 식신은 봉사니까. 나보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커지는 게 식신이에요. 근데 병이 와서 이렇게 화급근무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편관이지 않습니까? 관살이 중종한데 다시 관살이 오게 되면 저거는 아주 악기죠. 중병에 걸리기 쉬운데, 그럴 때 얘가 딱 막아준다 이거죠. 수국하로 병화를 갖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30년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금생수로 식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메랑을 던져 놓은 거예요. 저 하늘에다가.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병화가 나를 치려고 할 때, 이 칠살이 나를 치려고 할 때 그 식신이 부메랑이 돌아와서 막아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악하게 사는 끝은 안 좋아도 선하게 산 끝은 좋다. 그죠?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금생수로다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병이 와서 화급금 하려고 하는 것을 수국화로 물리쳐 준다. 경금이요. 이 경금이 시에 이렇게 병화가 떠 있지 않습니까? 떠 있게 되면은 이게 온도 조절 장치의 수가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그죠? 이 온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금을 갖다가 강도를 높였다, 그죠? 얕았다. 그러니까 쇠를 어떻게 단단하게도 하고 무르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도 조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냐? 수국화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화급금도 하는 거죠. 필요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금일간이 지금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경금에서 보면 임수가 자식이 되죠. 그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요게 자식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임수의 정림합이니까 여기가 아들이고 이게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림합 해가지고 이게 정림합하면 목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경금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재가 되는 거죠. 재물재자. 그러니까 돈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이 그죠? 정림합 해가지고 목이 되니까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면 임수 아들과 그죠? 정화 며느리가 합쳐져 가지고 정림합으로 돈을 갖다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좋죠? 안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지?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명식이 정년이 왔다 이렇게 치자고요. 경 놓고 임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정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정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사주에 있다. 그러면 금년에 기대하셔도 좋은 겁니다. 왜? 며느리 정화하고 이 아들하고 합해가지고 어떻다고요? 합심해가지고 그죠? 나에게 갖다 돈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기대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기대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돼 있다면. 자, 경금일간인데 지금 어때요? 식신이 많죠. 그러니까 여자라면은 어때요? 자식들이 많이 있네요. 천간에. 정관운이 오면 이렇게 정관운이 오면 여자는 결혼하고 싶죠. 정관운이 들어올 때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여자는 또 식신운이 올 때, 식상운이 올 때 여자는 자식을 낳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카들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친구의 그 애들이 굉장히 이뻐 보이고 나도 하나 낳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식상운이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화 남자가 이 정관이 이 여자한테 결혼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임들하고 합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거의 뭐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없죠. 맞죠? 근데 이게 경금의 자식들이 많으니까 이게 그 한마디로 해서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정화는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화는 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 떨거지들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이 과부가 자식을 3명을 지금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의 자식 키워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죠. 경의 자식 이미 너무 많으니까 남의 자식 안 키워준다고 나 결혼 안 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팍 오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경금의 개를 만나게 되면 경금이 개수를 만나게 되면 경금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그래요. 경금은 개수를 만나면 녹슬기하니까 싫어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상관이라서 또 싫어해요. 왜 상관은 싫어할까요? 근데 상관은 나의 기운을 완전히 뺏어가는 도둑이죠. 나의 길을 이렇게 완전히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거죠. 이 상관이 내 길을 뺏어갈 때는요, 안 남겨놔요. 너는 죽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그래서 상관이 무서운 거예요. 개수가 엄마고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자, 개수가 엄마야. 아들이 여기 있죠. 수정목 상관으로. 그러면 이 개수는 이 간목한테 뽕 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 엄마가 이 간목한테 엄청 퍼주죠. 물론 이 세상의 엄마는 어떤 아들이고 간에 을목이고 간에 자식한테 무한히 퍼주는 게 엄마죠. 하지만 이 큰아들과 이 작은아들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상관이 젖을 먹어도 많이 먹어요. 식신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이 내 길을 갖다가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이 경금 입장에서는 그저 싫어하는 거죠. 아시겠죠? 또 이런 말도 있어. 제가 이 아들, 딸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가 양간이고 얘가 음간이면 이건 딸이다. 내가 양간이고 양간이면은 어떻다고요? 아들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고 그랬습니다. 딸내미는 예쁜 도적이다. 이런 말도 만들어 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경금은 야적장에 쌓여져 있는 쇠입니다. 마치 저게 뭐냐면 그 지하철 공사하는 H빔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워낙 크니까 야적장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비가 내리면 거기가 녹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경금은 뭐예요? 대장이잖아요. 대장에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리면 어때요? 그래서 대장이 좋지 않는다 이렇게도 보고, 아무튼 경금은 개수를 맞으면은 녹슨다 이렇게 보시면, 산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철근이 녹슬면은 그죠? 시멘트하고 철근이 합체가 잘 안 되죠. 결합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라는 거죠. 병이 개를 만나면 자기 과시가 심해요. 상관이 좀 그렇죠. 상관은 자기가 말할 차례가 아닌데도 끼어드는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게 상관은 또 어때요? 촌철살인도 잘하잖아요. 예, 표현력이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만에 빠지면서 또 무능해질 수도 있는 게 또 상관이에요. 이 경이 개년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만약에 이 개년을 만나면 외로움을 타고 그리움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금이 개년을 만나면, 경금이 개년을 만난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상관년이잖아요. 상관년에 왜 여자는 외로움을 타고 그림이 많아지냐 이거예요. 여자는 대개 상관년에 남편과 애인이 꼴보기 싫어져요. 싫어진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미워진다니까요. 상관년에 남편이 하고 밥 먹는 거, 뭐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걸음걸이 다 하자야. 여자 상관년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자, 얼른 언제 상관년이 왔나? 그때를 돌아가 보시라고요. 틀림없다니까요. 왜? 상관은 관을 때리니까. 그죠? 경금이 이렇게 상관이 천간에 또 있습니다. 자, 경금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너무 많은 거죠. 자식이 많으니까 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3명 이상인 거죠. 이렇게 있으면 3명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5명 돼도 6명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이사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집주인이 집 안 줍니다. 집주인이 여기서 누굽니까? 토잖아요. 인수가, 이 토 인수가 집 망가진다고, 자식들이 많으면 집이 망가진다고 막 장난 심하니까 집을 안 주는데, 이게 이 집주인이 토인데 왜 그러냐면 수다 토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다 토류가 되기 때문에 집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진짜 집주인 텃세가 정말로 셌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그죠? 우리 세대가 그렇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어. 자, 경금이 개개에 있어. 그러면 이 사주가 여자라면 정화인 남자가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관이잖아요. 자, 결혼을 남자가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아까도 그 예시가 있었지만은 이게 정계충이잖아요. 정계충이고, 그리고 수국화로 불이 꺼지고 금수가 사주에 많으니까 화가 들어가면 자연히 이 화는 소멸되고 말죠. 누구든지 저 죽을 짓은 안 합니다. 맞죠? 누구든지 저 죽을 짓은 안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든 겁니다. 여자가 자식이 많고 혼자 살면서 재혼이 어렵다고 하죠. 이런 것이,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실생활이 철학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역학이 실생활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만약에 개년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주에서 개년이 다시 온다면은 병일지와 양쪽으로 눈물을 흘리는 형국입니다. 금생수로 살고 있는데, 그죠? 금생수로 이렇게 금생수로 살고 있는데 다시 왔어, 개수가. 그러면 1년 내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이 나는 거죠. 눈물을 말할 사이가 없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만약에 이분 배우자가 무생이라면, 그죠? 무생이라면 무게와파로 화를 만들어내죠. 그죠? 무게와파로 화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떡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또한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